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시와 시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 맞춤형 학습 확대, 특히 국어 교과서의 경우 문해력 강화, 디지털 교육 확대,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생 중심 학습이 강조됩니다. 문학 작품의 다양성도 강화되어 현대시, 고전시가, 수필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수록될 예정입니다. 또한 토론과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독서 토론, 논설문 분석 등이 포함되며 활동 중심 학습과 창의적 표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시인, 바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분이시죠. 바로 김소월 시인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대표작인 먼 후일은 중학교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그의 시는 향토적이고 애상적인 정서가 특징이며 이별의 정한과 삶의 비애를 한국적인 정서로 아름답게 표현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먼 후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후에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과 그리움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하는 소박하면서도 절제된 언어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를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사랑, 이별,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다음으로 만나볼 시인은 한국문학사의 별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의 시 서시는 중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꾸준히 수록되는 작품으로 윤동주 시인의 맑고 순수한 정신과 식민지 시대의 비극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서시는 시인의 삶에 대한 다짐과 성찰을 담고 있으며 어둠 속에서도 한 점 빛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이라는 구절은 많은 이들에게 양심과 순결한 삶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며 중학생들에게는 자기 성찰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의 시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노력했던 한 지식인의 고뇌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며 문학을 통해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세 번째 시인은 한국 시단의 거목 서정주 시인입니다. 그의 시 국화옆에서는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기까지의 인고의 시간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국화꽃 한 송이가 피기 위해 천둥과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표현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움과 깨달음이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시는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겸손하고 성숙한 삶의 태도를 묵상하게 합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인내와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자연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네 번째 시인은 존재론적 탐구를 시도했던 김춘수 시인입니다. 그의 시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중요성을 탐색합니다. 시인은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대상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고민하게 합니다. 중학생들에게는 사물과 인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다음은 백석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의 고향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토속적인 언어와 정감, 어린 묘사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유년 시절의 따뜻한 기억과 고향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내며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련한 향수를 노래합니다. 그의 시는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아름다운 언어를 담고 있어 중학생들에게는 고향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통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을 베이었다. 의원은 열애 같은 상을 하고 관공에 수염을 들이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성 같은데 새끼 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디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를 아느냐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른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넌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여섯 번째 시인은 강신의 시인입니다. 강신의 시인의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을 넘어선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바다가 지닌 광활함, 깊이,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다양한 단면과 인간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고 평화롭다가도 때로는 거칠고 격정적인 바다의 모습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과 닮아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방에서 창을 열면 바다가 한 줄, 금빛 숨결 달아오른 눈부신 한 줄. 다음으로 고은 시인입니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은 아주 작은 존재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발견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길가에 피어있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꽃 한 송이에서도 경이로운 생명력과 우주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이 시는 겸손한 자세로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중학생들에게는 관찰력과 더불어 생명 존중의 마음을 심어주고 소박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시선을 길러줄 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여덟 번째 시인은 고정의 시인입니다. 고정의 시인의 고백은 여성의 주체적인 삶과 정체성을 탐색하는 작품으로 사회적 제약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의 강렬하고 솔직한 고백은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시를 통해 중학생들은 주체적인 삶의 자세와 자기 존중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용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다. 아홉 번째 시인은 구상 시인입니다. 구상 시인의 초토의 시일은 한국전쟁의 비극과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인간의 강인한 정신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시인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생명의 의지와 재건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시는 전쟁의 아픔과 인간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끈질긴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이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것이 피뿐이랴, 불타는 것이 지뿐이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정신이 짓밟히는 이 땅의 비극을 나는 본다. 나는 보았다. 피가 강을 이루고 살이 들을 이루고 뼈가 산을 이루는 이 땅의 서글픈 풍경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나는 가슴속에 안는다. 10번째 기영도 시인입니다.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은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과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시인은 어린 시절 혼자 방에 남아 엄마를 기다리던 외롭고 쓸쓸했던 기억을 회상하며 가난이 가져다준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엄마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이 시는 보편적인 어머니의 사랑과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통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중학생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모. 11번째 시인은 김광규 시인입니다. 김광규 시인의 묘비명은 현대사회의 무미건조함과 인간 소외를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죽은 이의 묘비명을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했는지를 보여주며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현대인의 삶을 꼬집습니다. 이 시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중학생들은 이 시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굳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세상의 모든 종이를 죄다 불태운다면 역사는 사라지고 언어는 절름발이가 되겠지. 그래도 잊지 못해 연필로라도 끄적일 거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리하면 지워질 것을 시인은 그래도 잊지 못해. 그때 그 자리에 또 끄적이겠지.